안녕하십니까? 12월 30일 뉴스투데이입니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고 감사원장과 대법관 등 임명 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연내 입법이 시급했던 민생 법안들도 처리했습니다. 김희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는 올해 업무 마지막 날인 어제 본회의를 열어 공석이 우려됐던 감사원장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연내 입법이 시급했던 민생 법안들도 통과됐습니다. 의류 같은 일부 생활용품은 안전인증 의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해서 영세 소상공인들의 이른바 예비 전과자화를 막는 이른바 전기안전법 개정안과 시간 강사들의 대량 해고를 막을 수 있도록 하는 시간강사법을 1년 더 유예하도록 하는 법안이 대표적입니다. 쟁점인 개헌안 논의에 대해선 개헌특위와 정개특위를 통해 내년 6월까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만 여기엔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2월 중 개헌안 마련을 위해 교섭단체가 노력한다는 입장은 1월 중 추가 협의한다. 또 국회 운영위원장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맡게 됐는데 한국당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 방문과 관련해 집중 추궁하겠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대여 공세가 예상됩니다. 한편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만 되고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됨에 따라 신병 처리는 검찰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희웅입니다. 앞으로 프랜차이즈 사업본부가 가맹점을 상대로 이른바 보복 행위를 하게 되면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본부가 가맹점 인근에 또 다른 점포를 내는 등의 방법으로 손해를 끼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적용해 3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원 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보복 행위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도 이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적용됩니다. 성범죄자가 최대 10년 동안 어린이집이나 병원 등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제도가 부활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로 기소돼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범죄자가 최대 10년 동안 아동과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죄의 경중과 재범 위험성에 따라 취업 제한 기간을 차등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취업을 허용하는 예외 조항도 신설됩니다. 네, 정부가 어제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특별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사면은 용산 참사 철거민 25명과 운전면허 취소자 165만 명 등이 포함된 6,444명 규모입니다. 정치인 중에는 정봉주 전 의원이 유일하게 포함된 반면 한상균 민주노총 전 위원장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은 제외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면이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데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준희 양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고양의 아버지가 살해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네, 아버지 고 씨와 내연녀 그리고 내연녀의 어머니 등 세 사람의 공모 여부와 가담 정도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준희 양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고양의 친부 고모 씨와 내연녀의 어머니 김모 씨를 긴급 체포해 살인 혐의가 있는지를 강도 높게 조사 중입니다. 이들은 함께 시신을 유기했다는 자백은 했지만 살인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준이가 음식물에 기도가 막혀 사망했는데 준이 생모와의 이혼 소송과 양육비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유기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이 고양을 살해했을 가능성과 학대로 인한 사망 등 2가지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내연녀인 이모 씨에 대한 공범 여부도 확인 중입니다. 경찰은 어제 이 씨를 불러 범죄 가담 여부를 추궁하고 저녁 늦게 되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기치사 아니면 학대치사, 사체유기는 당연히 수반되는 것이고요. 더불어 유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경찰은 사체 유기 혐의 외에도 폭행에 의한 학대나 의료적 치료를 하지 않은 방임도 있었을 것으로 보고 아버지 고 씨와 사체 유기에 동행한 내연녀의 어머니 김 씨에 대해서는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주말을 맞아 외출하실 분들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미세먼지 농도가 치솟으면서 오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실시됩니다. 최훈 기자입니다. 어제부터 높아지기 시작한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밤이 되면서 더 짙어졌습니다. 서울과 경기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기준인 50 마이크로그램을 크게 웃돌고 있고 중부 지역 곳곳에선 매우 나쁨 기준인 100 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선 곳도 많습니다. 어제 오후 4시부터 서울광장의 스케이트장은 아예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오늘도 제주와 일부 남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오늘 수도권에선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처음으로 실시됩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는 미세먼지 농도가 이틀 연속 나쁨 수준 이상으로 지속될 때 시행됩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도에서는 오늘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공장 가동 시간을 줄이고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 현장에서도 작업을 단축해야 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는 내일 오전 대부분 사라지겠지만 내일 수도권에는 황사가 유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MBC 뉴스 최훈입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가 잘못됐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지만 되돌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에서 받은 10억엔을 돌려주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과연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현영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해 9월 일본 정부는 위안부 합의에 따라 10억엔, 우리 돈 108억 원을 화해치유재단 통장으로 보냈습니다. 이 가운데 34억 원은 생존 피해자 34명에게 1인당 1억 원씩 지급됐고 사망 피해자 유족 58명에게는 각각 2천만 원씩 11억 6천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60억 원 정도는 피해자나 유족들이 수령을 거부해 재단에 남아 있습니다. 문제의 10억엔을 돌려줘야 한다는 목소리는 최근 졸속 협상 사실이 드러난 뒤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시한 선언을 촉구하라! 정부 예산으로 10억엔을 마련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받지 않을 게 분명해 어디에 어떻게 돈을 줘야 할지 애매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유엔과 같은 중립기구나 스위스 같은 중립국에 일종의 공탁처럼 10억엔을 맡겨놓고 양국이 입장을 조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다 중요한 건 우리 정부의 명확한 입장과 원칙입니다. 10억엔 반환 절차에 돌입한다는 건 사실상 협상 파기 수순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이런 점을 의식해 10억엔 반환 문제와 관련해선 아직 확정된 방침이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국내 대표 유통업체 중 하나인 이마트가 중국 진출 20년 만에 완전 철수합니다. 이마트 측은 중국 정부가 중국 내 5개 이마트 점포에 대한 매각 허가를 내줘 사실상 중국 시장 철수 작업이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마트는 한때 34개까지 현지 매장을 늘려오다가 사드 보복 등의 여파로 216억 원의 손실을 보자 곧바로 철수 절차에 진행해왔습니다. 중국 주요시에서 현지 여행사들의 한국 단체 관광을 잇따라 재허용하고 있습니다. 산둥 지역 현지 여행업계 등에 따르면 산둥성 여유국은 어제 오전부터 칭다오와 웨이하이, 옌타이에서 주요 여행사들을 소집해 한국 단체 관광 중단 조치를 해제한다고 통지했습니다. 이에 앞서 베이징 여유국도 지난 28일 주요 여행사를 소집해 한국행 단체 관광 정상화 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 네, 현대제철 포항 공장에서 전기로가 폭발해 인턴 직원이 크게 다쳤습니다. 서울 강변북로에서는 레미콘 차량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김수근 기자가 모았습니다.
고철을 녹여 쇳물을 만드는 제철소 전기로에서 갑작스러운 불꽃과 함께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전기로를 살피러 직원 한 명이 접근한 뒤 큰 폭발이 일어납니다. 어제 오후 5시쯤 현대제철 포항공장에서 발생한 이 사고로 인턴 직원 한 명이 무릎과 팔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현대제철 측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난간에 걸쳐 있는 레미콘 차량 안에서 소방구조대원들이 가까스로 운전자를 구조합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서울 강변북로 서강대교 북단 부근에서 44살 강모 씨가 몰던 레미콘이 3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강 씨는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레미콘 차량이 전신주를 들이받은 뒤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 12층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나 주민 6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서울 도봉구 지하철 4호선 창동역 인근에선 노점 설치 문제를 두고 지역 주민과 노점 상인들이 밤샘 대치를 벌였습니다. 컨테이너 박스로 된 노점을 설치하려는 노점 상인 400여 명과 위생과 안전 문제를 들어 이를 반대하는 지역 주민 300여 명이 대치하다 일부 참가자들이 몸싸움을 벌이면서 3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프랜차이즈 점포가 본사와 맺는 가맹점 계약, 항목과 가격 등을 꼼꼼히 따져보셔야겠습니다.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대부분이 가맹점 주도 모르는 깜깜이 가맹금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노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치킨과 패스트푸드 등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50곳을 조사한 결과 94%인 46곳이 차액 가맹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차액 가맹금은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서 구입할 품목을 강제로 지정해 놓고 이를 시중 판매가보다 비싸게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차액 가맹금은 가맹본부 매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치킨 업종은 연매출의 27%를 차액 가맹금으로 벌었고 한식과 분식 20%, 패스트푸드 12% 순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맹점주 10명 가운데 7명은 이런 차액 가맹금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거래법상 가맹본부가 차액 가맹금을 받으려면 정보 공개서에 가격과 항목을 정확히 적어야 하고 특히 브랜드 품질과 관계없는 품목은 강매해선 안 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가맹점에 납품하는 물건의 절반 정도는 가맹본부 대표의 배우자나 친인척 회사, 계열사가 공급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10곳 중 4곳은 물품 납품 과정에서 물류업체로부터 판매 장려금 명목으로 리베이트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노경진입니다.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장바구니 물가가 크게 오른 탓인데 내년에는 물가가 더 오를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김장훈 기자입니다.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 100여 개 점포 가운데 국산 오징어를 파는 곳은 2군데뿐입니다. 중국 어선 등의 무분별한 남획 탓에 오징어씨가 말랐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크게 올라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부담입니다. 원래 이제 제일 비쌌죠. 한 마리 6,000원 할 때가 제일 비쌌어요. 오징어 49%, 귤 78%, 달걀 43%를 비롯한 농축수산물 값이 많이 오르면서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년 만에 가장 높은 1.9%를 기록했습니다. 장바구니 물가를 의미하는 생활 물가는 2.5%로 더 많이 올랐습니다. 식구가 있는 집들은 부담이 되죠. 음식도 안 먹을 수는 없고 또 먹어야 되니까. LPG와 경유, 휘발유 등 석유값도 전체 물가를 밀어 올렸습니다. 내년 물가도 심상치 않습니다. 일부 경제연구소는 2%대 인상까지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제 인상으로 인해서 가계소득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소비가 올해보다 좀 다소 개선이 되면서 이런 부분이 이제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이 되고 있고요. 정부는 내년도 물가 상승률을 1.7%로 잡기 위해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농산물 수급 가격 안정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장훈입니다. 만능 통장으로 불리는 ISA 1인명 개인종합 자산관리 계좌가 시행 2년 만에 6배 가까이 높은 누적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운용 3개월이 넘은 ISA 통장 202개 상품 누적 수익률은 평균 8.6%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시행 첫 해인 작년 말보다 5.9배 이상 높은 수치로 전문가들은 올해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호조세 덕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차명 보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금융계좌가 다수 발견돼 검찰이 탈세 의혹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국세청이 검찰로 넘긴 차명 계좌들에 대한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세청은 이 회장 것으로 의심되는 차명 계좌를 다수 발견했고 이와 관련한 조세 포탈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취지로 이번 달 중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네, 은퇴 뒤의 노후는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해본 주제일 겁니다. 통계에서는 과연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연금이나 사회보장제도에 의존하기보다는 노후 대책으로 부동산 투자를 선호하는 분들이 많아 보입니다. 노경진 기자입니다. 노후 준비가 잘 돼 있다고 답한 가구는 10집 중 1집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은퇴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예상은 66.8세였지만 실제로 닥친 건 평균 5년 가까이 빠른 61.1세. 통계를 보면 막상 은퇴를 했을 때 정부가 주는 노인 기초연금이나 자녀 용돈에 의존하는 경우가 58%로 절반이 훨씬 넘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퇴직연금 통계를 봤을 때 눈에 띄는 건 연금을 목돈으로 한꺼번에 찾아가는 경우가 훨씬 많고 중도 인출자도 작년에 비해 40%나 늘어나 4만 명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이 돈을 어디에 쓰나 봤더니 50% 가까이가 부동산 구입에 썼습니다. 집을 팔거나 줄여 은퇴 자금을 마련하거나 각종 연금, 복지제도에 노년을 기댈 법도 한데 여전히 부동산에 집착하는 이유는 뭘까요? 국가가 시스템은 갖춰놨습니다. 내용이 아직은 잘 갖춰지지 않아서 현실과 좀 유리되어 있어서 아직도. 그래서 그 점에서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무리한 부동산 투자가 안정적인 노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내년에는 적어도 한 차례 이상 금리가 오르고 보유세 강화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노경진입니다. 예비군 훈련을 하던 군부대가 실수로 병력들을 야산에 두고 복귀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막으려고 부대 간부들은 예비군들에게 수십만 원을 주고 입막음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강원도 원주의 한 군부대. 지난 7월 동원 예비군 훈련을 실시한 이 부대는 근처 야산에서 야간 훈련을 마치고 밤 11시를 넘겨 막사에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작전 지역에 예비군 4명을 두고 왔다는 것을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소총까지 갖고 있던 예비군들은 훈련장부터 부대까지 1시간을 걸어서 돌아갔습니다. 주민들한테 핸드폰 빌려가지고 전화해서 찾아갔죠. 나 반납하니까. 자정을 지나 부대에 돌아온 이들은 더 이상 훈련을 받지 못하겠다며 조기 퇴소를 요구했고 대대장은 이들 중 3명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이후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3일짜리 훈련 중 이틀만 받고 귀가했기 때문에 이들은 규정상 훈련 불참자로 처리돼 다시 훈련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자 간부들은 예비군들의 항의로 자신들의 실수가 드러날 것을 걱정해 사비를 모아 예비군 3명에게 각각 60만 원씩 건넸습니다. 국방부에다 이제 신고를 하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조금의 이제 사례는 이제 받긴 했거든요. 그냥 이제 우리끼리 이제 해프닝으로 일을 하자 그냥 좋게. 당시 모든 결정에 책임이 있는 지휘관은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허술한 관리에 규정에도 없는 조기 퇴소, 게다가 어이없는 입막음까지 문제가 끊이지 않는 예비군 훈련에 또 하나 황당한 사례가 추가됐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아이가 감기약을 먹고 피부가 녹아내리는 희귀한 난치병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 약을 만든 제약사나 약을 처방한 의사, 약사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이동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이의 얼굴살이 벗겨져 벌건 속살이 드러났습니다. 가볍게 잡기만 해도 피부가 밀리고 찢기다 보니 팔과 다리 할 것 없이 온몸에는 붕대를 감았습니다. 지난 9일, 4살 아이의 몸에 갑자기 이런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콧물 감기가 떨어지지 않아 동네 소아과에서 약을 처방받았는데 사흘이 지나자 아이의 몸이 붓고 여기저기 물집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아이가 막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아이를 손으로 붙잡았는데 이게 피부가 녹아내리더라고요. 솜사탕에 물이 닿으면 이렇게 스며들듯이. 진단받은 병명은 스티븐 존슨 증후군. 감기약에 들어있는 항생제 부작용으로 생긴 독성 물질이 면역 체계를 교란시켜 피부가 괴사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입니다. 하지만 약품 설명에 깨알같이 적힌 100가지 넘는 이상 반응 가운데 스티븐 존슨 증후군에 대한 언급은 단 2번뿐입니다. 제약사는 부작용의 가능성이 높지만 책임 문제는 별개라는 입장입니다. 인과가 충분히 있습니다. 사용 설명서에 나와 있다는 것은 명확한 거거든요. 하지만은 보상 문제에 있어서는 의약품안전원에서 판단을 하셔서 처방한 소아과 의사나 조제한 약사 누구 하나 약의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관련법은 의료인에게 설명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막상 이를 어겨도 법적인 책임은 무겁지 않습니다. 감염 우려 때문에 1인 병실을 써야 하지만 건강보험에서는 지원이 안 되고 정부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도 이 같은 희귀병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약의 본래 부작용은 완전히 피할 수 없는 만큼 제약회사들도 부작용 환자들을 지원하는 기금은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나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질병에 한해 자기 분담금을 내주는 정도입니다. MBC 뉴스 이동경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 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신문입니다. 정윤현을 흔들었던 사건들이 신문 일면에 소개됐는데요.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으로 시작된 2017년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과 적폐청산 수사 등으로 어느 때보다 숨가쁜 한 해를 보냈습니다. 북한이 20발의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역대 최대 규모의 6차 핵실험을 실시하면서 한반도 위기설이 고조되기도 했었는데요. 또 깊은 바닷속에 침몰한 세월호가 1073일 만에 수면 위로 올라왔고 지진으로 대입 수학 능력 시험이 사상 처음으로 연기됐으며 영흥도 낚싯배 참사와 타워 크레인 전복 사고, 제천 화재 사건 등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대형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국 경제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법인 세율 인하에 맞서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파격적인 감세 정책을 꺼내들었습니다. 외국 기업이 중국에서 걷어들인 이익금을 다시 중국에 투자하면 원천 징수세 10%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건데요. 미국 감세에 따른 파장을 봐가면서 기업 부담을 줄이는 추가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외국 기업과 자금이 미국으로 빠져나갈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자 발빠른 대응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기업 모시기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라고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조선일보에는 교복을 입은 공무원 시험 준비생, 이른바 공딩족이 늘고 있다는 내용이 실렸습니다. 공딩족은 공무원과 고딩을 합친 말로 공무원을 준비하는 고등학생을 의미하는데요. 지난해 9급 공무원 시험에서 18, 19세 응시자가 3,000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수학과 과학, 사회 등의 교과 과목이 9급 시험 과목으로 편입된 데다 대학을 졸업한 뒤에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대학 진학 대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고등학생이 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국일보입니다. 이적 표현물로 몰수 처리돼 국가가 보관해온 신학철 화백의 그림 모내기가 검찰에 압류된 지 18년 만에 국립현대미술관에 위탁 보관된다고 합니다. 신화백의 1987년 작품이 모내기는 상단에 백두산 천지를 배경으로 잔치하는 사람들이, 하단엔 외세를 상징하는 코카콜라, 양담배 등을 썰애질하는 장면이 그려진 유화인데요.
현행법상 몰수된 물건을 원소유자에게 반환할 근거는 없지만 미술품을 보관할 장소가 마땅치 않다 보니까 작품의 훼손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위탁 보관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올림픽 메달리스트에게 주는 시상품을 패럴림픽 메달리스트에게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평창 패럴림픽과 관련된 장애인 차별 논란이 번지고 있습니다. 수조 원을 쓰면서 고작 수천만 원을 아껴 사람을 차별한다. 전형적인 무신경 행정의 표본이다 등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는데요. 이에 대해 조직위원회 측은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했다는 입장입니다. 경기장과 메달 플라자에서 시상식이 2번 열리는 올림픽과는 달리 패럴림픽은 시상식을 한 번만 치르기 때문에 기념품만 준다는 설명입니다. 중국의 화장품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위조 화장품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온라인몰에서 판매되는 유명 화장품 브랜드 제품 가운데 20%는 위조, 이른바 짝퉁이라고 하는데요. 패키지나 상품 구성이 정교해서 한국 사람이 봐도 구분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피해 규모가 커지며 국내 업계가 짝퉁과의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제품 모방을 어렵게 하고 또 용기 디자인에 차별화를 두는가 하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자체 인증 시스템도 도입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미국 뉴욕의 5층짜리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1시간 반 만에 진화됐는데 최소 12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후 7시쯤 아파트 1층에서 시작된 불은 순식간에 건물 3층으로 번졌습니다. 사망자 12명 가운데는 1살 아기도 포함됐고 부상자 여러 명 중 4명이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1층에 사는 어린아이가 주방에 있던 스토브로 장난을 치면서 스토브가 넘어졌고 이 때문에 발화했다고 당국은 발표했습니다. 아이와 엄마는 급히 아파트를 빠져나갔고 불은 위층으로 옮겨 붙었다고 하는데요. 27년 만에 뉴욕에서 발생한 최악의 화재 참사라고 합니다. 인도 뭄바이에서는 식당에 입주한 4층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길은 30분 만에 건물 꼭대기까지 확산됐고 15명이 숨졌습니다.